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그리고 새로운 군사 안보 관련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가 미 해군의 수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와스프급 상륙함을 대체하는 차세대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급의 두 번째 함정인 트리폴리함이 멕시코만에서 실시된 미 해군 수락 시험을 통과했다고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트리폴리함은 10월 말 멕시코만에서 실시된 사흘간의 시험에서 추진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으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정식 취역할 예정입니다. 열척이 건조될 예정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기존 와스프급과 달리 상륙정 수영을 위한 웰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항공기 운용에 특화되어 헬리콥터 항공모함 또는 중형 항공모함으로 분류됩니다. 트리폴리함은 길이 257m, 폭 32m의 넓은 비행갑판과 45,7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각종 헬기 40여 대를 싣고 공중 강습 임무를 수행하거나 F-35B 전투기 최대 22대와 해상작전 헬기 6대를 탑재하고 항공모함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 해군은 트리폴리와 동형인 아메리카함을 올 연말 일본에 배치할 예정이며 내년에 취역하는 트리폴리 역시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이 트리폴리를 수락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이제 해군에 인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제 이 서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의 7함대에도 와스프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와스프함이 지금 이제 퇴역할 때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금 그 와스프를 대체하고 아메리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아메리카라고 이 트리폴리의 일본함입니다. 아메리카가 오기 전까지 지금 박스라고 하는 지중해 쪽에 있던 강습 상륙함이 여기 와서 지금 서태평양에 와서 대체로 지금 임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와스프와 달리 웰덱이라고 해서 이 그 아랫부분, 이 갑판 아랫부분의 뒷부분에 큰 그 램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기부양정이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전차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실은 공기부양정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런 것들의 공기부양정을 탑재할 수 있는 웰덱을 없앴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기부양정을 통한 상륙작전보다는 항공모함의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하고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이 지금 있는데 11척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카급 그리고 이제 이번 함인 트리폴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10척을 만들게 되니까 미국은 대형 항공모함 10척 그리고 중형 항공모함 10척 체제로 앞으로 이제 재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미국의 항공모함 능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다른 스텔스 또 상륙함들이 있어요. 뉴욕함이나 뉴올리언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여기 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상륙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앞으로의 군사 전략이 적진에 상륙하는 것보다는 항공기로 때려버리는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 그리고 이 트리폴리에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40대 정도의 각종 헬기, 거기에 이제 오스프리도 있고 대형 헬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40대 정도의 각종 헬기를 가지고 이 해병대 보병들을 적진 후방에 강습시키는 그런 작전. 또 22대의 F-35B 전투기를 가지고 항공모함 작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전력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중국의 65,000톤급 항공모함인 랴오닝 그 랴오닝이 24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22대의 F-35B를 탑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규모 면에서도 랴오닝함과 비슷한 정도의 전투기를 탑재를 하고 능력 면에서는 뭐 랴오닝에 탑재하는 J-25하고는 이 F-35B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 7함대에 배치되어 있고 또 올 연말에 아메리카함이 역시 이제 F-35B를 22대를 탑재할 수 있는 아메리카함이 여기에 또 오고 우리 7함대에 오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지금 이제 수락 시험을 통과한 이 트리폴리 함이 역시 태평양 함대에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추가의 항공모함이 오지 않고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트리폴리, 뭐 이 정도 전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 우리 동맹국이고 하니까 뭐 우리 동맹국이 강해지면 뭐 기분 좋은 것이죠. 아무튼 미국의 해병대 전력이 아주 급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중국이 파키스탄 해군용 타입 054 AP 호위함 건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후둥 중화조선이 11월 1일 파키스탄 해군용 타입 054 AP 호위함 두 척의 철강 절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고 제인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후둥 중화조선은 상하이에 있는 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 납품을 위한 4척의 타입 054 AP 호위함 중 3, 4번 함에 대한 강제 절단식을 가졌으며 이 두 척은 2021년에 파키스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제인스는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2018년 6월 주문한 타입 054 AP 호위함은 중국 해군에 30척이 배치된 수적 주력 전투함으로 길이 134m, 폭 16m, 만재 배수량 4,053톤에 달하는 중형 호위함입니다. 이 전투함은 32개의 수직 발사관에 중국이 독자 개발한 사정거리 40km급의 HHQ-16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며 함대함 무장으로는 사정거리 190km급의 C-803 함대함 미사일 8발을 탑재합니다. 파키스탄 해군은 이 4척의 타입 054 AP 호위함을 방공 호위함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 4척의 인도가 끝나면 파키스탄 해군의 3,000톤급 이상 호위함은 13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파키스탄이 지금 뭐 중국하고 조금 관계를 조금 이렇게 멀어져가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계가 아주 좋은 2018년에 건조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군함입니다. 이 054A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이 30척이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에 줄곧 들어오는 그 군함이기도 합니다. 수적 주력 전투함이죠. 4,000톤이 좀 넘으니까 우리 1함대 또는 2함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을지문 덕함, 양만추남 이런 군함들이 한 3,800톤이니까 그보다 좀 더 크고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중형 군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뭐 그 시스페로 16발 정도만 운용을 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이제 사정거리 시스페로보다 한 2배 이상 사정거리가 긴 HHQ-16을 32발이나 운용하는 그런 방공 능력도 꽤 좋고요. 그리고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하푼 사정거리 150km짜리 하푼을 8발 운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190km짜리 C-803을 함대함 미사일을 8발 운영하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보다는 덩치도 크고 성능도 좋은 그런 군함이라고 할 수 있고, 파키스탄이 이 군함을 4척을 도입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가지겠죠. 방공함으로 쓴다고 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054AP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해군은 의외로 이 4척을 합하면 13척의 3,000톤급 이상 군함을 가지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 그 지역에서는 조금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해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인도 해군이 워낙 항공모함까지 있고 핵 잠수함까지 있고 워낙 강하니까 파키스탄도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도에서 갈라져 나온 방글라데시와 비교를 하면 사실 뭐 파키스탄은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제일 좋은 군함이 우리 한국 대우조선에서 만들어준 방가반두함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해군이 전력을 증강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이 오는 2022년부터 유로파이터 전투기 레이더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사령관은 현지 시각 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2년부터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형 캡터 E 버전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르하르츠 사령관은 캡터 E 도입을 통해 유로파이터의 공대공, 공대지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레이더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캡터 E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자법인인 레오나르도, 스페인의 인드라, 독일의 헨솔트 등으로 구성된 유로 레이더 컨소시엄에서 10억 유로를 들여 개발한 최신형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1400개의 레이더 TR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전투기 표적은 최대 210km, F-35급 스텔스 전투기는 35km에서 탐지가 가능해 스텔스 전투기도 상대 가능한 현존 최강의 레이더라고 제작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12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 중이며 도태 예정인 구형 토네이도 전투기를 타이푼으로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심각한 가동률 저하와 높은 운영 유지비 문제로 인해서 미국제 F-18EF 슈퍼 호넷과 F-35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 후보로 놓고 검토 중입니다. 자, 독일이 지금 128대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일설에는 얼마나 가동률이 떨어져 있냐면 4대밖에 지금 운용을 못한다 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동률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초창기 버전을 독일이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독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유로파이터의 레이더는 구형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신형 캡터 E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 캡터 E 레이더 같은 경우에 스텔스 전투기도 35km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그들은 뭐 자랑할 만한데 사실 이 35km가 어느 정도 가면은 구름 위에서 밤이 아니고 낮에 구름 위에서 일반적인 조종사의 시력으로 40km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종사가 보이는 정도는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종사가 보이는 거하고 레이더가 탐지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게 뭐 발견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다고 하지만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미사일을 락온시켜서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경우에 210km에서 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현재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 전투기의 180km 정도보다 훨씬 더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성능 좋은 레이더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독일,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유로파이터 잘 개량해서 잘 사용해서 어떤 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가지 소식 마칩니다. 감사합니다.